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오늘 새벽에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장 씨는 사고 뒤에 다른 운전자가 차를 몬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이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금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데도 기소할 때까지 넉 달이나 걸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2019년 9월 7일 래퍼 로엘로 알려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의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명 아버지를 둔 아들의 어긋난 일탈 행위로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각종 의혹들이 넘쳐나고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한 발 더 나가 고가의 자동차 보험 사기까지 염두에 뒀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저는 지난해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 사건을 재조명하고 알려왔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사건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 처리와는 처음부터 처리 과정이 달랐습니다. 경찰 초동 수사에서부터 검찰 수사까지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편집, 또 현직 국회의원실 개입 의혹 등을 무마하며 사건을 축소하고 고의로 3개월간 방치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시간을 끌며 미제 사건으로 만들려 했었는데요. 한바탕면 헌정사상 최초의 음주운전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거죠.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끝발이 세기는 센 모양입니다. 그 대단한 무소불위의 검찰조차 봐주기를 해야 하니 말입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 중인 장용준에 대해 검찰이 1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 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용준 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이와 같이 구형했는데요. 장 씨 측 변호인은 장 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변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고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 0.08%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사고로 장 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는데요. 장 씨는 사고 직후 지인 A 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보험사에 A 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해 1월 장 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날 장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A 씨는 범행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 씨와 같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B 씨는
음주운전 방조,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결심 공판에서 장씨는 반성문을 낭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용준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데요. 이 사건은 이렇게 흐지부지 없어지고 마는 건가요? 최종 선고 공판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장용준은 집행유예, 이 사건의 동조자들은 벌금 200만 원 미만의 선고를 받고 끝날 듯한데요. 이 사건에 숨겨진 진실은 또 권력에 묻히고 마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 말입니다.